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매주 에피소드가 한편의 영화 같은 무빙이지요. 이제만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북한의 초능력자들이 드디어 남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비행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 양동근의 존재감이 서늘했던 에피소드였죠. 다음 화에 펼쳐지게 될 액션씬들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기다리던 이제만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제만은 언어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지만 빠른 스피드와 점프력 그리고 괴력을 가진 초능력자죠. 그의 존재감은 청계천 철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만 역시 가족, 특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아버지의 존재죠. 이번 영상은 제만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시계의 의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무빙의 이번 에피소드는 이제만의 이야기이지만 장주원의 이야기와 섞여 있죠. 장주원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건 장주원의 이야기는 이제만의 이야기에서 의미를 찾고 이제만의 이야기는 장주원의 이야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사람 다 지켜야 되는 자식 있는 아버지고 두 사람 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초능력으로 인해 어항에 갇힌 물고기와 또 같다라는 거죠. 이제만은 괴력의 소유자지만 자신의 초능력을 함부로 쓰지는 않았죠. 청계천에서 지게꾼 일을 하는 괴력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연루돼서 자신의 힘을 쓰게 됐고 그로 인해 전과를 갖게 됐죠. 이제만에게는 시계가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시계는 제만에게 약속을 의미하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절대 고장 나서도 안 되고 분실해서도 안 되는 물건이죠. 아들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전에 돌핀 시계가 튼튼하고 방수되는 시계였는데 그 시계를 차고 있죠. 주원과의 하수구 싸움에서도 방수가 되는 튼튼한 시계를 볼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시간은 가족이 함께하는 중요한 의미죠. 각자가 자기의 시간을 갖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중요하고 바쁘다 보니 시간의 우선순위에서 가족은 자꾸 밀려나게 되죠.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내박쳐두고 미뤄두게 됩니다. 군화를 신고 주원이 현장 일로 인해 오랜 시간 가족을 떠나 있을 때 아내가 죽음을 당했죠. 소홀했던 아내와의 시간 때문에 주원은 희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희수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근직을 요청하게 되죠. 자신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이 편한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소중한 건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출퇴근을 하는 아빠에게 희수를 돌보고 챙겨야 되는 일은 늘 쉽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아줌마를 둬도 조금 늦은 날은 희수가 혼자 남겨지게 되죠. 주원에게 계속 고민되는 일입니다. 아파트만 없었어도 그리 살지 않았겠죠. 한밤중에 희수를 혼자 남겨둬야 하는 일이 벌어졌죠. 똑같은 시간에 제만 역시 돌아오지 않은 아내 때문에 강문을 혼자 남겨둬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만은 아내를 구하려다 청계천 하수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수구에 나가기 위해서 제만이 몸부림치던 건 아들 강훈이와의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빨리 돌아오겠다고 자식을 남겨두고 온 두 아버지가 하수구에서 만나게 되죠. 힘든 싸움 끝에 결국 주원이 제만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때 주원이 그런 말을 하죠. 집에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건 주원이 빨리 일을 마치고 희수가 있는 집에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건 제만에게 해주는 이야기랑 같습니다. 결국 제만을 집에 보내줬으니까요. 두 사람의 입장이 같죠. 수족관 아들이 하수구에 빠져서 곤경에 처하게 되죠. 그 아이는 물고기가 불쌍하다고 풀어줬습니다. 그 아이를 구하려고 벽을 부수던 주원을 제만이 돕게 되죠.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아마도 제만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은 다른 능력이고 다른 입장으로 전혀 상반되죠. 한 사람은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공무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무엇이든 부수는 창인데 한 사람은 어떤 공격에도 회복되는 방패죠. 전혀 상반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도 같이 수갑으로 묶여 있는 두 사람은 같습니다.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똑같은 아버지죠.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인 아이를 풀어주게 됩니다. 아이가 수족관에 물고기를 풀어준 것처럼 아이를 구출합니다. 풀어주죠. 이 아이도 두 사람에게 변화를 준 자신의 수족관을 나오게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아이가 있는 수족관에서 물고기는 참 상징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수족관의 물고기는 관상용이죠. 애완용이기도 하고요. 그 기능만 남습니다. 딱 그 용도로 주어진 공간에서 보여지는 기능만 남죠. 물고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원이나 제만 역시 그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만큼이죠. 그 기능만, 초능력이라는 기능만 남습니다. 그 꼬마 아이가 하수구에 갇히죠.
그 아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묶여진 수갑찬 주먹으로 두 사람이 일치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요. 이 아이 사건을 통해서 재만과 주원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주원은 이 일로 아이에게 초능력이 유전된다는 걸 민차장이 알게 되면서 고민할 것도 없이 희수와 함께 종족을 감춰버립니다. 수족관 탈출을 결심하죠. 주원이 수족관의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재만도 혼자 있을 때는 그 힘이 늘 사고였는데 주원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 일에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재만이 시간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게 가족과 함께하는 약속이자 의지이기 때문이죠. 초능력을 가지고 많은 짐을 다루며 괴력을 사용하는 일은 재만에게 쉬운 일입니다.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이 회복하는 주원의 초능력도 주원에게는 가장 편하고 쉬운 일이죠. 자신의 능력이 이용당하기도 하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정해진 시각에 가족과 함께 약속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가족의 곁에 머무는 일이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초능력과 같은 일입니다. 가장 쉽고 편한 일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간에 가족에게 남는 게 상처고 거리감이고 때로 생각하지도 못한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괴물처럼 이용할지 모르지만 소중한 가족의 곁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특별한 괴물 같은 개성들, 초능력들이 더 가족과 떨어지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초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제만의 시계는 자신의 초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가족을 연결해주는 초능력과 같은 끈이죠. 무빙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걸 위해 초능력을 빌려왔고 액션을 빌려왔을 뿐이죠. 잘못된 공동체의 힘은 가족을 해체시킵니다. 가족을 희생시키죠. 그 가족을 지키려는 초능력 부모들과 가족이 국가인 또 다른 초능력자들과 진짜 괴물들과의 대결이 무빙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이 조직의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도록 강요하죠. 그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극대화되면 기꺼이 괴물이라 부르며 환호를 보냅니다. 나도 괴물이다라고 주원이 말을 하지만 주원이나 재만이 집착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 아버지였죠. 아내와 남편이 있고 목숨처럼 소중한 자녀가 있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 자리를 떠나 도구가 되고 괴물이 되도록 우리는 강요를 받습니다. 주원만 괴물이겠습니까? 가족이 사라지고 기꺼이 기능인이 되어버리는 우리도 능력만 다른 괴물이겠죠. 수족관에 갇힌 또 다른 괴물이죠. 탈가족화, 탈개인화되며 수족관 물고기처럼 개인이 기능으로만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초능력만큼 좋은 예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